유중일 전 감독이 숨기고 싶은 가족사를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어제 유 전 감독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이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자신을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 며느리에 대한 얘기를 했고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고 호소를 한 겁니다. 자, 최근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렀던 이 문제 여교사가 바로 자신의 전 며느리였던 겁니다. 자, 안진용 기자님, 굉장한 용기와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유 감독의 행동 아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난달 말쯤에 알려진 후에 그때만 해도 익명 보도였죠. 네. 그때도 화제를 모았었는데 그 당사자의 시아버지가 바로 유중일 전 감독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또 한 차례 많은 논란과 또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는 겁니다. 유 감독 측의 주장에 따르면요, 네. 일단 호텔 CCTV와 예약 내역 등 증거까지 다 내밀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어제 류 감독과 전화 통화를 나눴습니다. 네, 가장 궁금했던 거는 류 전 감독 같은 경우는 사회적 명망도 높은 분인데 본인이 직접 이렇게 이름을 걸고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렇게까지 않으면은 이 사건이 이대로 묻힐 것 같다. 내가 나서서 이렇게 해서라도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고 싶어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국민청원을 내게 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간략하게 사건을 말씀드리면 전 며느리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 이 사이에 한 5개월 동안 자신이 가르쳤던 학교의 제자와 수도권 일대를 호텔을 돌아다니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학생과 선생의 부적절한 관계를 넘어서서 그때 당시 1살이었던 유중일 감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손자죠. 손자를 데리고 호텔로 드나들었다. 이걸 지금 참지 못하겠다라고 유 감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증거도 본인 입장에선 충분히 객관적 증거, CCTV 내역까지도 보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지, 또한 1살 아들을 데리고 부적절한 1살 손자를 데리고 부적절한 곳에 갔다는 것 자체가 네. 또 다른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는데 이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 며느리와 아들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이미 민사법원은 이혼을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아직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류 전 감독의 주장은 1심 이 법원에서는 이미 두 사람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즉 민사에서는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왜 형사 쪽에서는 인정하지 않느냐, 왜 같은 사안을 놓고 양쪽의 판단이 다르냐, 이거에 대해서 다시금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검찰에 항고를 한 상황인 겁니다. 조계 변호사님, 왜 다른 겁니까? 민사에서는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라고 인정했고 전 며느리와 그 당시 고3이었던 학생에게 피해 위자료를 주라라고 인정까지 선고까지 나왔는데 형사는 왜 안 된다는 거죠? 형사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네. 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을 해야 되는데요. 네. 남부지검이 판단한 바에 의하면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추정이 되는데 네. 확보된 증거에 의하면 이 그 고등학생 A군이 이 성인, 그러니까 18세가 되기 전에 관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범죄 성립이 안 된다는 거고, 이제 또 하나가 그 손자, 1살짜리 네. 손자에 대한 아동 학대인데 이제 아이가 1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한 관계나 그런 장소에 같이 데리고 간 정황들은 보이고 확인이 되지만 그로 인해서 아이가 정서적 어떤 불안정성이나 아동학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 자체가 정신적 피해는 또 민사상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민사상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걸 인정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더라도 형사상 범죄 성립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유 감독이 지금 폭발하고 화가 나 있는 부분도 바로 이 손자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목소리 저희도 직접 통화를 시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거를 떠나가지고 학교 여선생하고 남학생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인정은 됐는데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적절한 장소에 우리 손자를 데려갔다는 거, 그게 아동학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억울해가지고 제가 글을 쓴 거죠. 언론은 한 살이라고 나오는데 그 당시 네. 2살 반 정도 되거든요. 인지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손자가 그 상황을 인지를 못하니까 아동학대가 아니다. 그게 억울한 거죠, 저는. 자, 언론상에는 한 살로 나오지만 당시에 2도를 지났다. 2살 반 정도 됐다라는 게 유 전 감독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화면 함께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지금 저 빨간색 원안에 있는 아기가 바로 유 전 감독의 손자인데 저 손자가 지금 유 전 감독의 주장에 따르면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나이라고 검찰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호텔 프런트 CCTV 영상을 자세히 보면은 이 당시 남학생, 고등학생 A군이 자신의 손자에게, 유 전 감독 손자에게 이리 오라라고 손짓을 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정도면은 이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뭐 성인처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상황이 적절치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적어도 인지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상황이 되지 않았냐, 라인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억울하다, 화가 난다, 참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아동 학대는 이제 육체적 학대가 있고요, 네. 정서적 학대가 있어요, 감정적인 학대. 그런데 자기의 엄마가 네,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호텔을 드나들면서 네, 이제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걸 저 아이가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유 아이에게 엄청난 충격이겠죠. 정서적으로 엄청난 그렇죠. 충격이죠. 정서적 엄청난 아동학대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 아동학대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해당 남성은 이제 삼촌으로 정말 인지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보면 부적절한 관계란 걸 애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학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상당히 좀 애매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저 자체가 사실은 뭐 인륜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처벌을 뭐 100배, 1000배 해도 좋은데 그게 사실은 맞는데 이제 법적으로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인지를 해야지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는 거잖아요. 그 나이가 아주 어리니까 그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면 이제 학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마 무혐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인지를 한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뭐 증거나 상황으로 보여줘야 이게 판결이 뒤집힐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알리면서 사실 유중일 전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큰 상처를 감내하고 용기를 내서 자신의 신분도 밝히고 이 얘기를 한 거였을 겁니다. 얼마나 갑갑하고 또 답답하면 유명 야구인이 자기 가족의 치부까지 스스로 공론화하면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목소리 좀 더 들어보시죠. 네, 일단은 이학교 선생하고 남학생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인정돼 있거든요. 됐는데 민사에서는 우리가 이겼는데 형사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안 됐어요. 그쪽에서 무조건 잘못했다, 미안하다 또 하면 어떻게 해결할 건데 지금 또 오해하고 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2년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지금 너무 억울하니까 여기만 지금 매달리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우리 큰아들도 선생인데 사표 내고. 자, 지금 법적 다툼을 앞으로 더 이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항고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또 진행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교사 부부였습니다. 네. 유중일 감독의 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사직을 해서요, 이 사건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전 며느리 같은 경우는 복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유 전 감독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게 개인사, 이 가정사로 그치지 않고 공익적 차원에서 밝히게 됐다는 겁니다. 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런 부적절한 관계가 이렇게 교권에서 일어났는데 교권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바로 이 손자 부분입니다. 나의 손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아동 학대, 정서적 학대를 어디까지 이걸 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측면에서 이 사안을 공론화하게 됐다는 겁니다.